처음엔 좋아. 이 뒤로 갈수록 절제가 안 돼. 폭주기관차야. 아 근데 그 뭐 이해는 좀 되긴 하는데. 이해는 좀 됩니다만. 네. 그러나 좀 많은 분들이 네. 뒤로 갈수록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좀 컴팩트하고 네. 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철로 따라서만 달립니다. 네, 그걸 좀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내내를 부탁해. 역사계 이만기 백이성 강사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저 세계 챔피언까지 하신 분을 저하고 닮았다 하고 그래서 이만기 너무 영광입니다. 닮았어. 예. 말, 얼굴, 뭐 행동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작할 때 이렇게 사람 좋은 네. 웃음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또 바로 폭주하거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이기붕 방망이야 그래. 그 얘기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시대의 예. 나쁜 네. 사람들 네네. 이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음. 하필이면 또 태영호 의원이 아 중간에 또 딴 얘기를 했죠. 한 발언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또 뚜껑이 열렸어요. 아, 통일정부 수립을 꿈꿨던 김구 선생이 예.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 놀아놨다. 네네. 해주세요. 예. 우선 저 박마리아의 악행 하나만 딱 일단 말하고 일단 네. 던지고 출발합니다. 박마리아 악행. 예, 박마리아의 악행 중에 하나 이기붕의 그게- 와이프죠. 예, 네. 이기붕의 와이프. 그냥 가장 약한 거 하나만 던지고 약한 거.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냐? 경기도 이천에 지금도 있죠. 경기도 이천이라는 예. 데가 쌀 유명한. 예, 이천 쌀이 유명한 곳이죠. 도자기 유명하고요. 거기가 이제 그 곽영주라고 하는 이승만 경호실장의 고향이었고 그 동향인 그 동대문 깡패 이정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곽영주하고의 친분 때문에 우리 같은 고향 사람 아니냐 이래갖고 막 컸거든요. 그래서 이정재하고 그 바로 옆 동네 임화수라고 하는 임화수. 임화수. 예, 소위 그 문화계 대통령 뭐 네네네. 이상한 소리 하는 정치 깡패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컸습니다. 곽영주가 다 키운 사람들이. 곽영주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정재가 그 이천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56년도에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 장면한테 졌거든요. 그 장면이 눈에 가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명동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데 총을 발사합니다. 총까지 나와요. 이기붕이 시켜가지고 장면을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합니다. 총 누가 쐈어? 예, 이기붕이 시킨 하수인들이 쏜 거죠. 하수인이. 그래 이게 다행히 왼손 손등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휴. 그래서 이 장면 선생이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주저앉혀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해진 사람만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대의원 제도라는 걸 시작합니다. 예, 대의원 제도. 신분이 정해지고 다 조회된 사람만 받아라. 예. 위험하니까. 예, 그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 민주당 당원이요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자유당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됐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냐면은 수도권 서울에서는 인기가 없으니까 이기붕이라고 밝혀졌잖아요. 배후가 장면 암살 사건의 배후가 이기붕이라고 밝혀지니 58년도에 내가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겠는데 국회의원을 서울에 나가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이천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이기붕이. 예, 이기붕. 왜냐하면 자기가 효령 대군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경기도 이천에 가면 그 선산의 묘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거기를 가겠다. 왜 이정재도 거기서 출마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정재가 이기붕 당신을 위해서 내가 더러운 짓 다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억지로 약점을 잡고 모든 뭐 이마수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그 수하들을 다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이래버리니까 이정재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출마 포기각서를 써버립니다. 와, 이기붕이 세네. 예, 그래가지고 이기붕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바로 박마리아가 했던 짓 바로 원조 돈봉투 사건이 여기서 터집니다. 경기도 이천의 모든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확 뿌리는 거예요. 박마리아가. 예, 박마리아. 왜 이제 내려갔으니까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기붕이 내려가서 내 이승만 뒷따다는 이기붕이다 이러면서 돈봉투를 확 뿌려버리는 돈을 거예요. 뿌렸어. 예,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매수 행위. 예, 매표 행위의 원조는
국민의힘 계열입니다. 어. 여러분들. 김현아 의원이 그거 전 의원이요. 그거 박마리아 보고 베낀 거라고 나 아이 뭘 생각해요. 베꼈어요. 진짜요. 나 근데 김현아 의원이 박마리아를 알까? 나 모른다고 100% 확신합니다. 예, 그래 알아도 뭐 대한 애국 부인회 회장 정도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예, 저 뭐 가장 약한 악행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한 악행의 그레이드로 치면 넘버 10 정도 될 겁니다. 내가 넘버 10. 예, 네. 제가 그랬죠. 당군일에 가장 나쁜 여자라.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예, 그 이 태영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딱 보란 듯이 나와가지고 100% 전당대회 투표로 선출된 저는 정당한 최고위원입니다 하면서 나는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관에 대한 건 내 개인의 소신에 따른 거라고 하면서 조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해주신 예. 얘기는 박마리아 여사의 악행 중에 하나 잠깐 소개해 잠깐 한 거야 주시고 그냥 예. 맛보기로. 이제부터는 예, 김구. 김구로 가는 거야. 백분 김구로 네. 이제 가는 아, 거죠. 그 잠깐 한 태영호 거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제가 보면서 역시 태영호다. 역시 태영호다. 왜? 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부 왜곡 투성이고 미화. 김일성이가 뭐 나뭇잎 타고 뭐 어.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넜다면서요. 솔방울. 뭐 수류탄? 저기 솔방울을 갖고 수류탄 했더니 수류탄 됐다면서요. 그게 역사관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아무리 그렇지만. 그걸 왜 우리한테 알려줘? 아이고 그런 교과서로 배워놓고 뭘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왜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운 걸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좋은데 왜 우리한테 강요해? 왜 그러느냐?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국민도 없었고 여론조사도 없었어요. 당원 100%니까 전부 사랑제일교회 같은 사람들이야.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뽑힌 사람이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지지하느냐를 보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는 뭐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 그러면 당시로 제가- 한번 거슬러 가보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거를 얼마나 알려줘야 잘못된 돼. 거예요. 그거를 자, 역사로. 자, 그 그림 하나 띄워 그림 하나 주시죠. 보고 갑니다. 북한 건국 과정 여러분 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건국 과정은 또 처음 들어보네. 예. 그 지난 매불쇼에서 좀 키워주십시오. 예. 이만기 제 선생님 얼굴은 안 나와도 필요 됩니다. 없습니다. 예, 제 이만기 얼굴은 선생님 필요 얼굴 안 없습니다. 나와도 표가 됩니다. 좀 뚱뚱하게 나와서. 1912년 4월 15일 날 태어났다고 북한에서 호소합니다. 김일성이. 김일성이. 그래서 우리 최웅님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고 1912년 4월 15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그랬습니까? 예, 이때 꼭 태어나야 됩니다. 김일성이. 그럴 이유가 예, 있어요? 호소인입니다. 호소인. 왜? 예, 근데 보십시오. 어. 전 세계 김일성학에 김일성, 김정일이라고는 이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극악한 세습 체제와 독재 체제를 갖추게 됐는지를 세계에서 가장 연구를 잘하는 학교가 어디냐면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예요. 여기가 북한학의 이거예요, 전 세계. 왜? 예, 그래서 거기에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잘 사니까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독재자들을 연구를 많이 연구한 합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덴마크의 전 세계 최고의 철학자가 있었잖아.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사람이 뭐냐면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개인주의에 빠질 때 독재자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런 것 정치 철학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 덴마크 거를 봤더니 그러니까 덴마크 거를 봤더니 1913년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일성이 예, 그런데 1912년이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1912년 4월 15일 날이어야 돼요. 왜? 타이타닉호가 그때 침몰했어요. 타이타닉. 아시겠죠? 네. 그러니 어떻게 돼? 북한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퇴폐한 자본주의가 침몰하고 사회주의가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태양이 떠올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 실제로. 예, 여러분들. 왜 1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거부터 제대로 하세요, 제발 태용호 씨. 아니 그걸 내가 정말 형 이거부터 제대로 하라고 우리 이거부터. 김구로 조금 그러니까 좁혀갖고. 뭐냐면은 그런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사람의 말을 왜 들어야 되냐고. 그렇지. 내 말이 왜 보수 우파 세력들이 전부 거기 가갖고 태용호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출생부터 내가 왜곡돼 있다. 출생부터 왜곡돼 있어요. 덴마크에서 제작한 김정일 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킨
신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에 분명히 나와 1913년에 태어났다고. 근데 덴마크가 예. 또 맞다는 보장은 없잖아. 보장은 없지. 아.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그날 왜 태어나는데요? 내 말이. 근데 아무튼 그렇게 엮고 있다는 건 아니 맞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백이성 강사는 베트남이 패망한 다음 날 태어난 겁니까? 그거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건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는 지금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 김일성이 아무것도 아닌 인물도 아니었고요. 김구 선생이 그렇게 끌려다니려고 간 것도 아니었고. 북에 갔잖아. 예. 그리고 북한에서 그 사김 회담이 열린 것도 김구 선생의 탁월한 정치력이었고 김일성은 어떻게든 숫자로 승부하려고 했어요. 왜 숫자로 승부를 왜 하겠어요? 사김회담이라는 게 뭡니까? 사김회담. 사김 회담이 뭐냐면은 북한의 김두봉, 김일성,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에서 올라간 김구, 김규식 이렇게 사김 회담이라고 합니다. 뭘 위한 사실- 회담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남북 연석 회의가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 한반도 제4회 정당 회의예요. 정확한 명칭이 모든 사회 단체와 정당을 망라한 회의 이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뭐냐면 그거를 남북 연석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게 김구 선생입니다. 그 몇 년도 몇 월이에요? 그게 48년도 4월 달부터 1948년. 예, 돌아오신 날짜가 5월 5일이니까 어린이날 그러니까 돌아오셨죠. 4월에 김구 선생님이 올라가신 건 예, 팩트군요.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김구 선생이 거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남북 연석 회의를 좀 하자. 당신하고 내하고 1대1로 좀 만나자. 단판을 좀 왜 지어야겠다. 이게 보세요. 48년도 2월 달인데 47년 7월 달에 누가 죽었습니까?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남북한의 분단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통일 김구 정부를 선생은. 꿈꿨으니까. 예, 예. 다시 한번 표 올려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표 설명합니다. 정영 씨는 진행을 예.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예. 자, 지금 여기 45년, 네. 45년 넘어가고 46년에 보시면 46년 11월 3일입니다. 총선거를 실시한다. 453명의 여성을 포함한 뭐냐면 3,458명의 면도 시군 인민위원회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거에서 김구가 빡 돌아버리는 거예요. 너 단독 정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야? 소련의 힘을 등에 업고 단독 정부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누구야, 너가? 그러니까 김일성을 보고 얘기하는 김일성 거죠. 너. 예, 예. 그래서 뭐야? 1948년도 2월 6일 날에 2월 6일 날에 서신을 보냅니다. 김일성한테. 그런데 뭐냐? 지금 2월 8일 날요. 조선 인민군을 창설한다고 돼 있어요. 자, 백범 김구 선생은 당시에 이승만은 미국에 완전 정통한 사람이죠. 네. 미국 정보 쪽을 바로 듣는 사람이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김구 선생은 어떻습니까? 중국 정보를 다 듣는 사람이죠. 당시 48년도는요. 중국이 아직 공산 중국이 되지 않고 국공 내전 중이에요. 그래서 국민당이 김구 선생한테 그대로 정보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 김구 선생이 인민군이 창설됐다고? 헌법도 야 대의원도 네가 만들고 헌법도 네가 뭐 초안을 검토하고 2월 8일 날 이거 하고 야 네 이거 단독 정부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일성이 이게 안 이렇게 되겠네. 되는데 김일성이 너보란 듯이 그때 당시 여러분 이런 유튜브 매불쇼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정치평론가라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신문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다 읽을 수 있나요? 아니요. 테레비가 있고 라디오가 있습니까? 라디오는 있었지. 테레비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만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김일성이 그렇게 저우언라이하고 마오쩌둥을 3월 6일부터 16일까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밀 회동. 중국의 최고위급들을 만나서 예. 뭔가 단독 정부를 김일성이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그게 김구 정확한 선생이? 뭐냐 하면은 네. 인민군과 여기 조선 그 인민군과 저기 뭐지 중국의 공산당 군대가 네. 합동 작전을 벌인다. 유사시에. 유사시. 예, 유사시 합동 작전을 벌인다라고 하는 비밀 협약이 맺어졌다는 소식을 딱 듣게 돼요. 그래서 김구 뭔가 선생이. 이거 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야, 이거 판단하시고. 내가 나서지 이거 않으면 큰일 안 났다. 되겠다. 이거 이제 분단되겠다. 많은 이거. 사람들이
김구 선생 경교장 앞에 모였죠. 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세요. 나를 밟고 가세요 했어요. 북한에 못 많은 가겠다 청년들이. 이거죠. 예, 북한에 예. 못 가겠다. 못 진행 좀 가게 잘해주세요. 네. 갔다가 예. 만약에 거기서 납북돼 버리면 아 어떡합니까? 위험해서 못 가겠다. 못 간다라고 아, 얘기하니까 위험하다. 니들이 중국에서 내하고 김두봉 사이를 알아? 이러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쪽에서 김두봉 선생 1926년에 중국에서 그 백범 김구 선생보다 13살이 어렸던 최준예라는 부인께서 돌아가세요. 누구의 부인이요? 김구 선생의 부인이 아, 최준예 네네. 여사입니다. 네. 이 최준예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그 묘비명을 최준예의 묻었다 이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말이 묻엄의 그 소리 나는 대로 쓴 거거든요. 그 묘비명을 써준 사람이 김두봉 선생이에요. 네. 그래서 김두봉 선생하고 자기하고 만나면 얘기가 될 거다. 김두봉 선생은 어디 있는 북한에. 누구예요? 김두봉 선생은 김해 김씨고요. 우리 저기 부산 기장군에서 네.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네. 주시경 선생의 수제자죠. 근데- 뛰어난 근데 이제 한글 사회주의 학자입니다. 운동을 좀 하셨군요. 그래서 외솔 최연배 선생은 네.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이 김두봉 선생은 공산당을 선택했어요. 아 그래 북에 예, 있었구나. 예, 고래에서 요 둘이의 운명이 갈리고 최연배 음. 선생이 또 제자가 허웅 선생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합니다. 한글학자로. 네. 그런데 이제 이 김두봉 선생이 그렇게 모이니까 딱 연석 회의로 올라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김두봉 김일성 너 둘이만 나와 우리 2대2로 면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김구 선생이 그렇게 예, 얘기를 김구 한 거죠. 선생이. 김구랑 네. 누구야 예. 우리 쪽은? 김구 김규식 김규식. 우리 쪽은 예. 그다음에 저쪽은 김두봉, 그다음에 김일성이. 김두봉 김일성 이렇게 해서 사김 회담이라고 네. 했습니다. 네. 예, 가장 초조하게 지켜본 사람은 이승만이죠. 아 주도권을 뺏기면 어떡하지? 아 주도권 뺏길 수 있어. 이거 큰일 나는데 이래 되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김두봉 선생을 가지고 허를 찌를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물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김구 선생이 네. 최동호라는 사람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김규식 김구 선생이 남한에서 최동호라는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네. 동호. 예. 최동호. 최동호 선생이 갔더니 뭐냐? 이분은 천도교의 교령이에요. 네. 천도교. 네. 동학 있죠. 네. 근데 뭐냐면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만주에서 화성의숙이라는 거를 열었는데 그 화성의숙에 학생이었어요. 김일성이. 여러분. 최동호를 최동호의- 가르쳤던 선생이라고. 그 최동호가 김일성을 가르쳤던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최동호의 제자가 김일성이네. 그렇죠. 야, 예. 최동호 잘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선생님 김구 데리고 선생이 간 거야. 하나의 히든 카드로 딱 데리고 허를 간 거예요. 찔렀어. 예. 그래 최동호 선생을 딱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꼬꼬다에 서 있다가 그걸 고개 갑자기, 숙여버리지. 선생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거는 어떤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북한의 교과서에도 없어요. 이거 어디서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듣기는요? 덴마크 덴마크입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의 예, 논문이죠. 이거 덴마크 네. 그러니까 문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그때 그 성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김성주. 예, 김성주다. 원래 본명이 김성주 아니에요. 김성주였어 또. 예, 그래서 그 참. 김성주의 김성주야. 그걸 보니까 최동호 선생이 그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네가 김일성이가 이렇게 알면서도?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순간에 이렇게 확 엎드리게 되죠. 그렇지, 고개 숙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북 연석 회의 할 때 사김 회담을 계속 김일성이 반대했는데 숫자로 이렇게 막 김원봉부터 시가 다 참여시켜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기가 꺾이는 걸 딱 보고 김구 선생이 야 사김 회담하자. 안 그러면 나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김일성이 뭐 할 수밖에 그래 없지. 김일성이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선생님. 네. 4월 27일 날 네. 사김 회담이 열립니다. 와. 그래서 네. 제일 먼저 딱 앉아가지고 한 말이 뭐냐? 야, 너가 인민군 창설 중국군하고 협의했어?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비밀 협약인데. 그러니까 왜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된 거죠. 전쟁을 하게 내가 놔둘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어떻게 될까? 이 김두봉이 옆에서 그거는 이제 그냥 통상적인 저쪽도 아직까지는 통일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메가더나 하지의 이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이 없는데 서울에서 너희는 왜 평양 시내 가면 전부 스탈린 사진 들고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 여기에서 김일성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은 그 어. 최동호가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사귐 회담인데 최동호는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김구가 이제 계속 길을 죽이려고 있는 와, 거죠. 이거 예. 신의 한 수다. 예, 그래서 이제 딱 하는 말이 그 김일성도 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탈출해야 되냐 이거지. 지금 48년 4월인데 저한테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명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한 명이 47년 7월에 죽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정일이 동생 만일이 동생 평일이거든. 네. 만일이가 분수대에 빠져서 죽어요. 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걸 어릴 태용호가 때. 배우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47년 7월에 그러니까 제가 자식도 잃은 마당에 어. 제가 무슨 권력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잘 치고 들어왔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역전이 돼요. 아, 잘 치고 들어왔어. 이게 여러분 그 와. 회의록이라는 걸 본 사람이 있느냐고요. 아, 잘 치고 제가 들어왔다. 하는 말이 김일성이가. 우리 최웅님이 지지난 시간인가 저한테 이분이 국회 도서관에서 사시는 국회 도서관뿐만 아닙니다. 덴마크 도서관도 왜 삽니다.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저를 아이, 자, 보고 그거 아이, 하면 떡이 나오나 밥이 아이, 나오나 자, 읍사하지 내 보고 마. 얼마나 아이, 그래. 그 제가- 말씀은 적어도 김구 선생이 김일성을 기죽이면서까지 잘 협상을 이끄는 거지. 그렇죠. 김일성에게 막 놀아나거나 이럴 분이 전혀 그건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5월 5일에 38선을 다시 넘어가시거든요. 넘어서 돌아오시는 와중에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라고 백남훈, 이긍로 이런 분들을 거기 남겨요. 아, 누가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이 남겨서 너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라. 김일성, 김두봉을 깔아 눌러라라고 해가지고 해요. 그리고 회담에 그동안 회담에 이 확 기 지르는데 썼던 유동열, 최동호 두 천도교 도령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남한으로 다시 네, 돌아와. 다시 돌아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왜 이긍로는 왜 남았느냐 그러면 김두봉하고 똑같은 조선어 학회 소속이기 때문에 김두봉하고 네가 말이 통할 거다. 백남우는 왜 그러느냐 하면 백남우는 뭐냐면 허헌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헌법을 기초한 사람하고 많이 통하는 게 많은 사회주의자 계열이었기 때문에 네. 네가 허헌하고 단판을 지어라 라고 했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이 돌아와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잰 적 없어요. 딱 돌아와 갖고 내가 김일성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했어요. 절대 양보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보면 예, 이제 예. 50년 6월 25일까지 사실 1년 남짓 혹은 2년 정도 기간인데 예.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은 남침의 모든 준비를 거의 끝냈잖아요. 예. 그거는 김구 선생과의 뭐 회담이나 이런 거와 무관하게 예. 회담은 회담대로 그냥 뭐 빼놓고 예. 결국은 김일성은 자기 목적대로 다 뭐 소련군 도움 받고 이렇게 해서 군대 조직하고 다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좋죠. 근데 제가 지금 네. 고 정영진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제 질문이라 생각하고 네, 제가 네, 답을 네, 드릴게요. 네, 이 네. 완전 종북이에요. 뭐냐? 종북이야. 예. 아니 그 뭐. 유명한 뭔 연합? 완전 종북이야. 그런 얘기는. 예.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 뭐냐 모택동이 저원라이가 한마디 합니다. 야 김일성이 니 완전히 당했다며 이번에 라고 얘기를 된 거예요. 김구는 국민당 쪽이에요. 장제스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원라이가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구가 김일성이 충성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고 해서 뭐냐면 황포군관학교라는 장제스가 만든 학교가 있어요. 네. 손문하고 장제스가 만들었는데 네. 거기 출신이 바로 북한의 민족보위상 최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무위키 찾으면 나와요. 네. 김일성하고 최용건 뭐 김책일 해갖고 뭐 북한 삼두인가 뭐 해가 나와요. 이 최용건이가 당시에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을 지원하고 마오쩌둥 쪽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림뼈오라고 있습니다. 임표라는 사람이 임표. 중국의 창춘에 가가지고 이 만주의 창춘이라는 우리 지금 연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창춘 거기에 가서 그냥 애워싸요. 애워싸고요. 장제스 항복해라 하면서 어땠냐면 사람은 못 나오고 식량도 못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굶겨 죽입니다.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66만 명을 굶겨 죽여요. 마오쩌둥이. 여러분들. 우리 국내에 마오쩌둥에 환상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있죠. 이래도 환상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걸 태용호가 이 사실을 압니까? 이때 최용건이
뭐냐 하면은 북한군을 끌고 거기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포위하는 세력에.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니들도 이 꼴난다.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것만 해도 최용건이 너무 겁을 먹었는지 김일성이 거기에서 중공군이 이랍니다. 한반도 남쪽이야 그쪽에 통일할 거야 아닐 거야라고 얘기하니 김일성이 손을 들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수풍 발전소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전기를 대한민국에 다 끊어버려요. 블랙아웃입니다. 이게 남한 송전 단전 조치입니다. 바로 김구 선생이 이걸 갖고 거의 뒤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의 답이구나. 중국을 선택하지 말고 네. 그만큼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했는데 김구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김일성의 이놈의 자식이 전기를 끊었다. 전기를 끊는 걸로 우리에게 화답을 보냈구나.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일성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서 공산당들이 그렇게 국민당 막 죽이는 거 보고 야 이거 걔네만 안 들었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중국으로 붙고 그러면 이제 남쪽과의 화해는 없고 그냥 니네 전기 끊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따로 간다. 이 그렇죠. 메시지를 보냈다 이거죠. 김구 선생님 개인의 통일 노력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정말 몽양 여운형마저 그 47년도에 암살된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도 언제든지 총알이 날아올 수 있잖아요. 이미 몇 번 맞아봤고 독립운동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몇 번 맞아봤다. 나는 김일성하고 내 목숨을 걸고 담판한다 라고 간 거예요. 현실이 미국이 그거 하고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우리 작가분께서 다 조사해 오신 바에 의하면 미국의 무초대사 이런 사람들이 야 김구가 사라져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 통치하기 편해졌어 라고까지 얘기하고 김구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사회주의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든 와중에서도 김구 선생은 그 모든 거에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통일 정부를 세운다 하면은 나의 모든 나를 둘러싼 소문은 사라질 것이다. 얼마나 자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그 이승만 정부 뒤에 비선실세가 한 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이라고. 이 제임스 하우스만이 보고서를 끊임없이 씁니다. 끊임없이 써서 김구는 뭔가 색깔이 이상하다. 김구는 처단해야 된다. 김구는 뭔가 색깔이 이상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거기에서 자극을 받은 염동진과 박마리아의 세력이 김구를 암살하는 거예요. 염동진의 백의사가 여러분들 자 의사라는 게 뭐냐면 무슨 의사 하는 게 뭐냐면 닥터가 아니고 셔츠를 무슨 색깔로 입고 다니느냐 야쿠자 같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블랙 셔츠단이에요. 흑의사예요. 그거를 보고 장제스가 자기의 정보 조직을 그거라고 해서 남의사 남색 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 이런 퍼플 셔츠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 염동진 바로 밀정에서의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 염동진이 백의사 화이트 셔츠단 이렇게 해서 다녔다는 거죠. 이 화이트 셔츠단이 처음에는 반공을 하고 김일성을 46년 3월 1일 날 암살 미수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어디에 되냐면 말 그대로 암살 청부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정치화되고 그래서 6.25 때 이 남의사를 백의사를 처단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걸 처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필요악이 누구냐면 김창룡이라는 특무대 대장을 이승만이 뽑아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가 태영호 씨가 적어도 국회의원이고 적어도 한 당의 최고위원이라면 이따위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적어도 46년에 저우언라이와 김일성이 만난 거, 그 다음에 또 김구 선생의 그런 협상의 어떤 전략,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저도 그 매불쇼에서 다른 데서 아무 데도 안 불러주고 매불쇼에서 하고 한 군데는 불렀다가 다시 벤치 놓고 이러길래 뭐 갑자기 러시아 푸틴이 뭐 무슨 무기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뭐 죄송해요 이러길래 좋아 내가 작가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매불쇼에서 내가 터뜨리겠다 어디에서도 강의 안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그 매불쇼에서 요런 그 특종이 알겠습니다. 있으면 터뜨리겠다. 박마리아는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박마리아 운 좋은 줄 아소. 다음 주까지 살았어. 이기붕과 박마리아의 그런 시대가 말 그대로 이강석이 쏜 총탄에
맞아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생각 아니 저 시간 없네.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데. 이강석이 총을 쏴서 자기 아버지 엄마하고 다 죽었다면서요. 이거는 많은 스토리가 알려져 있죠. 1960년 4월 28일 날 네. 자기 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 이강석 누군데? 이강석? 이강석이 이기붕의 아들. 아. 그래서 이승만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죠. 이강석이가. 아.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최후가 궁금하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발의 총탄이 3월 16일 날 없어집니다. 1960년 3월 16일 날 경무대에서 그 6발의 총탄을 찾기 위하여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회수된 것은 이강석, 이기붕, 그 다음에 박마리아, 자기 동생 이강욱의 몸속에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자, 하여튼 태영호 의원이 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으나 네. 김구 선생은 오히려 김일성을 회담 예, 뭐 협상에서 쥐락펴락했다. 갖고 놀 만큼 예, 그리고 김일성이는 결국 이제 중국에 놀아난 거고 중국 맞잖아. 소련에 뭐 놀아난 예,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아유 중국만 아니었으면 분단 안 됐네. 그렇죠. 나 중국 진짜. 공산당 정확하게 말하면. 아, 제가 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잘못 알려지고 왜곡된 사람이 장제스입니다. 장제스. 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제스가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마오쩌둥의 악행에 비하면 이 사람은 좀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정말. 낫다. 장제스도 좀 우리 김구 문제점이- 선생을 얼마나 도왔습니까? 아, 그래요. 예. 옛날에 알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장계석 뭐 이렇게 갖고 약간 위인전 비슷하게 그거는 패자니까요. 그러니까 패자를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만드는 거죠. 패자니까. 마오쩌둥. 우린 장씨 말 이렇게 그대로 배웠어, 장씨. 이승만이 승자니까 네. 김구를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죠. 장씨 이렇게 배웠잖아. 하여튼 다음 주에 박마리아 이기붕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기붕 박마리아 운 좋네 지금 몇 주째 지금 살아남았네. 그렇게 예, 부통령까지 했지.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백이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형 고체 치약 잘 쓰고 있어? 동의호감이 최고야. 하나로 거품도 풍부하고 너무 상쾌해. 입 냄새도 사라졌네. 그런데 떨어질 때마다 일반 치약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야. 걱정 마. 칫솔 치약 구독 서비스 시작했어. 지금 신청하면 첫 결제 전액을 포인트로 돌려준다네. 매불쇼 추천 동의호감 고체 치약.